전에도 저희끼리 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 교육에 대해서 경제 교육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제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 중요성. 그쵸. 저는 조금 놀랬던 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 월세 계약서 쓰라고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걸 시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희는 밖으로 독립을 할 때 저희 부모 세대님들은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을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신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없었죠. 너는 공부나해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집을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집을 사고 하는 거에서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다 안 거지. 맞아, 예. 맞아. 이걸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행학습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좀 내던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이들은 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고 하면 좀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실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시간적인 것도 아 이거는 경제 개념뿐만 아니고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부동산 뭐 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대출을 무조건 받는 거를 금기시했어요. 대출 맞아요, 받으면은 맞아요. 이거는 다 빚이고 맞아요. 자가 싼 네. 아파트더라도 싼 빌라라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거에 자부심이 네, 엄청 네, 네. 컸거든요. 대출 없이. 네. 근데 저도 거의 취업하고 26, 7대까지도 대출에 대해서 이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깨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화폐나 이런 금융 지식들을 계속 알려주는 활동들을 하면은 분명히 애들도 20살 이상 대학생이 되면은 네. 본인이 생각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깨는데 더 빠른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된다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무조건 어릴 때부터는 경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또한 그렇지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는 주지만 어떻게 써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돈을 좀 굴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른들도 몰랐으니까 예, 아이들한테까지 그게 못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네. 그 경제적 교육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저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인가 그 네네네. 책에서 좀 많은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 책에서 배웠던 거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성인식을 할 때 네네. 그때 17살인가 뭐 그럴 때 뭐 주변에 뭐 친척, 친지 뭐 다 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돈을 막 모아준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아가 뭐 그 나이가 되면 부자 아빠님께서 뭐 1,000만 원, 캐치커우님이 2,000만 원, 뭐 제가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 목돈을 막 모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가 관리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줘버린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연금 저축 펀드를 들어라. 이게 그치. 핵심인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가장 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애 태어나자마자 그냥 주식을 시작하는 게 가장 맞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맞아요.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연금 저축 펀드를 들었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정말 돈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돈이 정말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넌 돈에 화답병이 들었다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약간 사투리인데 네. 부모님이 집을 사고 판다고 할 때마다 저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알려달라고 했어요. 같이 좀 하고 싶다고. 와. 근데 안 된다고 하고 평생을 근로소득으로 사셨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저축만으로도 저축 금리가 또 높았잖아요. 5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세대에 사신 분들하고 또 저희 세대랑 또 지금의 MZ 세대들은 또 다른 생각을 또 저희가 MZ 세대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아 맞아요. 저희까지. 제가 네. 저희가 MZ 세대 좀 애매하긴 한데 MZ 세대까지는 네, 또 다른 또 이제 생각을 다들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의 그러면 이게 초강집 공부잖아요. 다들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부자 아빠님은 또 아이가 지금 3명이나 되시잖아요. 다둥 아빠님. 예. 각자의 아이들한테 강점이 좀 보이시나요? 네, 그게 예. 강점 네네. 위주로 좀 보면 이제 네.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쵸. 3명 다 다른데 첫째는 네네. 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요. 오. 그래서 물건 다루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네네. 예를 들면 킥보드라고 하면 킥보드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오. 이제 조금 뭐 몸의 중심을 움직이는 밸런싱이 굉장히 이제 우리 아이 천재병인가라는 병에 오. 걸릴까봐 그러니까 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인데도 그때 보드 탄 거 기억나요. 잘 탔던 것 네, 같아요. 네. 예, 보드 그때 네. 처음 배웠는데도. 네, 네. 예. 그래서 좀 운동신경이 굉장히 오. 뛰어나고 몸의 밸런싱 잡는 쪽에 그런 강점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찰력도 뛰어나고 하나 이제 단어든 이제 대화를 한 문장을 얘기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것 때문에 빨리 이제 대답 안 하고 이제 막 얘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좀 많이 혼을 냈었거든요.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가장 이제 섬세하고 한마디 하기까지의 이제 머릿속에서 그쵸, 이런저런 생각이, 상황을 예.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얘의 여러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늦게 찾아줘서 그 전까지 좀 혼냈던 게 좀 많이 걸리네요. 둘째는 몸 움직이는 편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꿈이 아이돌 되는 꿈이에요. 이제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춤을 되게 곧잘 다 따라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같이 못 움직이는데 한 번 보면 그걸 그 복사하듯이 따라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스킹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벌써 학교 내에서. 와. 그래서 3학년이. 네. 그래서 와 요즘 아들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 애들 우리 때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랬나? H.O.T 캔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저 예전에 춤 좀 췄습니다. 알다니까.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네. 둘째도 뭐 이제 자세히 지켜보니까 강점이 관심 있게 지켜볼 때랑 그냥 흘려보낼 때랑은 맞아요. 찾는 정도가 완전히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읽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행동했을 때 가장 미소가 자주 나오는지 어떨 때 눈에서 열정이 나오는지를 좀 앞으로 좀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 책 내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아이의 그냥 옆에서 시간을 그냥 함께 좀 보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별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그걸 좀 잘 지켜보면 이 아이의 강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그게 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애들의 장점을 찾았어요. 어떤 거? 이걸 보면서도 더 확신을 가졌고 어. 제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또 유튜브 네네네, 거기에 이제 딱 보면은 딸은 유튜버에 좀 흥미가 있어요. 오. 슬라임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슬라임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저희 딸도 그런데. 요즘 여자애들이 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슬라임 때문에 이게 뭐 나오는 게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제 끊었는데 그 슬라임을 매일같이 하고 있어서 하루는 제가 같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맨날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은 먹방 유튜버, 뭐 슬라임 카페 사장 이렇게 했는데 보면서 제가 슬라임도 좋아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또 말싸움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잘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을 아니, 전투력 있다는 거죠. 전투력. 승부 기질, 승부사 기질, 네, 그런 것 같고. 앞을 달려도 전투력 네. 있게 쫙. 근데 사실 이제 공부가 제일 재밌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렇죠. 이 책을 보면은 네. 공부가 처음엔 재밌지 100점 맞고 하니까 근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둘째는 노래를 너무 잘해. 노래. 아니 영어 팝송을 오. 그냥 이 유튜브로 자기가 듣고 그냥 흥얼흥얼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지금 장점을 찾은 것 같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노래가 재미없대요. 아들이 흥미를 잃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기 강점을 너무 어리니까 생각을 안 맞아요. 해봤는데 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강점이 뭔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저희 애기가 어렸을 때 네. 저희가 한번 저희 가족이 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면은 애기를 불러도 애기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대답을 안 하. 네. 그리고 귀가 그래서 저희가 이비인후과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애기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 한쪽 귀가 그래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것 같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대학병원 가보시라고 해갖고 걱정이 많아서 가려고 했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갖고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완전 잘 들어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 말을 아예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뭐 퍼즐이나 이런 거 하면은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엄청 이런 집중이나 몰입 같은 것들을 여기 뒤쪽에도 나오더라고요. 집중이나 몰입을 할 때에는 방해하지 말고 맞아요. 그냥 둬라.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강점을 계속 키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제일 반성했던 부분이 거기 있어요. 네. 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아이가 한창 집중하고 있을 때 그거를 자주 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와라, 뭐지? 아빠 말 안 들리니, 엄마 말 안 들리니. 보통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데 맞아요. 항상 제가 방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하고 지금 제가 이 책 읽고 진짜 이거 진짜 눈물 한 방울 쏟았는데 너무 반성됐어요. 너무 추천합니다. 네.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 아빠들 모두에게 다. 정말 좋은 책 같아요. 맞아요. 강점이 어떻게 보면 뭐 억지로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아이를 좀 관심 있게 좀 잘 지켜보는 부모가 되면 이제 그 강점이 저절로 이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제 저희가 먼저 가본 길을 한번 아이들한테 좀 쉽게 가라고 이제 좀 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이 얘기는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우선 먼저 하시죠. 우선 저 부자판 너무 좋은데. 잘 들어왔다. 우선 이제 아이들 네. 이제 관심을 꾸준히 주면서 아이가 될 만한 강점을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어떤 건지 찾아라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지 네네, 좀 맞아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네. 우선 아이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이가 어떻을 때 가장 집중하고 어떻을 때 가장 행복한지 찾았으면 그거를 우선은 관심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부터는 이제 그 관련된 연계 독서를 해서 그러니까 관련된 맞아요. 책을 연계 같이 독서. 같이 이거 찾고 아이가 책을 직접 고르게 해서 읽게 하고 거기서 또 너무 이제 그 편향적인 독서가 이루어져도 그냥 냅두고 우선은 연계 독서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영상 자료 유튜브 같은 영상 자료를 영상 자료 같이 시청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체험 활동을 같이 이제 하러 가고 그거로 인해서 전문가나 이제 멘토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면 좋고 그분들의 조언이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거를 같이 해주고 그 이후에는 직접 자기가 겪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보게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 글쓰기. 그래서 그 글쓰기 한 다음에 연결고리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초콜릿 중에서도 이제 맛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중량도 다른 거를 네. 분석을 해보고 어떤 거를 너는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거냐 이런 거를 소감을 작성하게끔 해주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영업 판매 사원의 그런 자질도 하나씩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거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또 다른 관심사 찾는 이것도 같이 연결해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타이탄의 도구들을 계속 모아주는 효과를
그거를 발휘할 수 있겠더라고요. 책에서는 그거를 구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구멍 네, 하나 맞아요. 뚫고 두 개 그렇죠. 뚫고 이거 여러 개 뚫면은 맞아요. 구멍이 길이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와 진짜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요거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럼 그 다음으로 캐시카운. 네, 아니 저는 제 이 책 다 보면서 네. 너무 막 소름 돋고 감명받았던 게 어떤 거면은 네. 환이라는 학생이었나? 그 네. 곤충 무당벌레. 아, 네네네, 맞아. 저 무당벌레 그 저 얘기 놀랬어요, 보면서 저도.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저런 부모가 저런 부모가 있을까? 결국은 그 무당벌레가 옥상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유심 있게 보고 그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뭐 LED 조명이나 맞아. 이런 걸 어떻게 바꿀지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하고 뭐 관련서도 보고 맞아. 다른 하천이랑도 비교해보고 결국에는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건설사에 확인을 하고 이 도료를 바른 거잖아요. 페인트 같은 걸 바른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부모가 해줘야 될 거는 저렇게 한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 관심이 다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맞아요. 힌트를 주면서 뭐 건설사나 이런 데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은 그거를 결국 성취했을 때 이 성취감 엄청 클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부모들이 꼭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부자 아빠님하고 지금 캐시카우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이 책에 대해서 확실한 그 요점인 게 진짜 어떻게 강점을 찾아야 되는지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네. 길러낸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산망에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나중에 의사가 하는 모든 것들은 AI가 다 대체할 수 있고 그 무인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게 안 오는 거는 의사분들 훌륭하긴 하시지만은 현재 그 제도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타다가 안 되는 이유는 택시 운송업계에서 이제 기득권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해서 이게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하는데 정치에서 유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 약사가 하는 이것도 맞아요. 자판기에서 우리가 하듯이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소수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코로나 때 그게 더 가속화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하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책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겨루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애들하고도 겨뤄야 되는 시대다. 맞아요. 그럼 그때 우리 아이들은 AI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제 다른 나라 애들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초강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도 좋고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저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여기 초강집 공부잖아요. 초강 부동산 공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네. 나도 그렇고 네. 내 아이들도 그렇고 대체 네. 불가능한 인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책에서 나온 아까 말했던 무당벌레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보면 리더가 없거든요. 어느 네, 곳을 가도 맞아요. 사람들 다 한 발 빼기나 하지 먼저 나서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다 싶으면 뛰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아니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아무튼 대체 불가능한 인재 나다 싶으면 뛰는 인재로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뭐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책이 있었어요. 그릿이 생각났어요. 그릿. 아 글이 이 책을 보면 계속 그릿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릿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꿈이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네. 된다. 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은 제가 계속 네. 제가 그냥 그릿에 사는 그 저자가 네네. 우리나라로는 세바신데 네. 테드에 나와서 했던 강연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한참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분의 네. 따라해서 외운 구절이 있는데 Grit is passion and perseverance for very long-term goal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릿은 이제 그 꿈을 향한
목표를 향한 열정과 노력이다. 뭐 이런 그쵸. 이제 그거거든요. 예.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예. 말하고 나니까 너무 다시 한번 하실래요? With passion and perseverance, very long-term goals. 잘하셨어요. 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다시 그릿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이 뭐 책이 좀 이 책은 아닌데 그린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제 재능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뛰어넘으려 그러면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 열정과 노력이 또 이제 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 동기부여가 맞아. 있어야지 그걸 다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이제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그 책도 너무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저자는 되게 부동산 고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 초강집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책 말고도 저희 2주라는 또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혹시 다른 책들 한번 보신 거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봐 주실래요? 혹 책 안 읽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그 150권 읽기를 도전 중이라서 아, 150건이셨나요 그때? 네, 150건이고 200건이셨죠. 아, 맞아요. 말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설 연휴가 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근데 블로그에 또 책 건수를 또 그 번호를 매기셔가지고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 빼박이더라고요. 네, 계속 남겨서 내가 이제 100권 읽을 때까지 번호까지 매기셔가지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읽었던 게 자본주의라는 책 EBS에 예전에 지식 채널 같이 나오는 저번 주에 그거 샀어요. 아 그래요? 자본주의 책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본주의. 그냥 지금 사야겠다. 돈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완전 뭐 부동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스킬 이런 것보다는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뭐 신용창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동성이 돈 복사되는 그렇죠, 거. 돈 복사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자기 자본금이 10%니까 100만 원을 은행에 막 누가 맡기면은 누군가한테 또 90만 원 대출해주고 그럼 시중에 190만 원 생기고 결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은행은 되게 선한 존재로 그쵸. 보고 뭐 예. 적금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가가 오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은행인 것 같다. 그쵸, 맞아요. 뭐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또 읽었던 책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부장 이야기라고 아, 네네. 소설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 부장님은 완전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꼰대에 그리고 부동산 네네네. 지식 자랑하고 뭐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MZ 세대들과 그리고 진짜 부동산 고수인 송 과장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 각각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1화는 김 부장, 그다음에 2화, 2화는 MZ 세대인 뭐 송사업, 그 밑에 맞아. 대리사원 나오고 3화는 이제 송 과장의 입장에서 나머지 사람들 본 걸 나오거든요. 재밌겠는데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니 이거 듣는데 저 그 생각났어요. 요즘 그 SNL 그 TV에 보면 MZ세대 그 많이 나오잖아요. MZ세대랑 이제 그 라떼 이제 네, 그 그쵸, 부장들 그쵸. 나와가지고 그런 짤들 막 나오는데 딱 그거 생각났죠.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네.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고 거의 그거 보면서 똑같다 진짜. 책을 네. 여러 권 계속 돌려서 읽고 있으면 초반 50페이지씩. 근데 그게 다 근데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다시 읽더라도 연결이 맞죠. 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 고명한 저자도 그런 독서법이 가장 머릿속에 오래 남는 독서법이긴 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 처음에 시작은 어려우니까 5권을 네. 5권을 20페이지면 20페이지, 10페이지면 10페이지씩만 읽으면은 보통 400페이지쯤 되잖아요. 그럼 네네네. 이 책을 40일 동안 읽게 되는 효과를 오. 계속 그래서 남으니까. 오. 보통 3, 4일이면 다 읽고 나서 맞아요. 2주면 다 휘발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매일 10페이지나 20페이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해봐야 이제 5권이면 100페이지 이내니까 쉽게 맞아요, 책도 맞아요. 읽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책을 꺼내도 그 전께 기억이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죠. 계속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책 한 권을 40일 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이런 같아요, 독서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러거든요. 저도 책을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막 샀는데 이 책을 한창 있다가 저 책이 자꾸 눈에 보여. 저 책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좀 가서 좀 찔락찔락. 찔락찔락. 와.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네. 지금 책을 의도치 않게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이 책 조금, 저책 조금, 저 책 조금.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제 갑자기 이렇게 근데 이 책은 그냥 하루 만에 완독 그냥. 네. 네, 금방 금방 읽어졌어요. 네. 저는 부의 본능을 읽고 있고요. 한 반 읽었어요. 저 그거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네, 우성님 읽었어요. 네, 우성님 거. 네. 네. 궁금해서 한번 읽었어요. 왜냐면 우성님 거 그 부의 문학 읽고 맞아요. 거기서 부의 그 거기 또 본능을 나오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근데 조금 흐름은 비슷한데 우리 사람의 원시적인 본능을 깨고 이제 부의 본능으로 일어나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괜찮더라고요. 그거 읽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릿 있잖아요. 제가 챌린지 때 읽긴 읽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읽고 있고 또 아까 또 제가 찔락찔락 말씀드린 거는 레버리지 그거 제가 못 읽었었거든요. 사놓고 그래서 그 레버리지라는 책 다독을 하고 있어요. 저랑 또 좀 읽은 게 비슷하시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요? 좀 얹어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부의 본능 조금 또 읽었어요. 아 제가 왜 부의 본능 우리가 또 왜 읽었냐면 이제 우리 부의 인문학 할 때 부의 본능 맞아요. 나오는데 사다리 TV 그분이 사다리님이 그 강의 PPT 자료에 부의 본능을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북토크 책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본주의 네. 책에 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다 읽었다고 하셨죠? 네. 카오님께서 자본주의 책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한번 말씀만 자본주의는 우선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이 진짜 선한 곳인가 아니면은 은행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곳인가 이런 것도 거기서 돌아볼 수 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좋네요. 그 자본주의라는 책이 EBS에서 네네. 나온 그 네네. 시리즈에서 결국 발췌된 책이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책 내부에 다양한 화면 그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 기존에 방영했던 그 사진들 나오면서 설명돼 갖고 아마도 책 읽는 데에는 뭐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찾아보면 이 영상도 있겠네요. 있을 거예요. 이거 맞아요. 봤던 것 같아 EBS에서. EBS에서 저도 영상 봤어요. EBS 방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놓은 거고 2013년도인가 그때가 딱 이제 한번 쭉 떨어지고 나서 맞아요. 딱 10년 다시 전. 이제 올라가는 상승 초입 때 방영됐던 거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쭉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상황도 그때 그 책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읽고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집값도 떨어지고 금리는 너무 또 오르고 하니까 이 심리를 이게 언제까지 갈지라는 그 고민을 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자본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또 저희가 얘기를 해주면 좀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지금 집 사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집은 언제 사야 된다? 네, 지금 당장. 아니 내가 사고 싶을 때. 맞아. 내가 사고 네.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오늘 어쨌든 북토크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또 자본주의라는 책으로 즐겁게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